찍기까지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렸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가지고 병동 일을 하면서는 영상을 찍을 시간이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외래에서 일을 하는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8시까지 출근이어서 지금 조금 시간이 빨리 준비해서 시간이 나가지고 그 틈에 잠깐 영상을 찍으려고요.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에서 개원병원에 대한 장점을 많이 말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신규 간호사로서 딱 들어가서 이제 그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그 기간 동안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였고, 그 후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먼저 장점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게 어디든 병바병이겠지만 제가 일했던 외과병동은 분위기가 좀 좋은 편이었어요. 다른 병동에 비해서. 뭐 이게 분위기가 좋다는 게 막 예를 들어서 완전 딱딱한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좀 농담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위에 경력직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조금 분위기가 좋다 이런 말이고, 이게 뭔가 개원병원이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검체를 이제 체열을 해서 검체를 내려야 되는데 이거를 뭐 기송관로 내려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따지는 문제에서 어떻게 내리는지 몰라서 경찰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게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이 검체는 기송관으로 내려도 된다 안 된다 이거를 그 위에 경력직 선생님들도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아는데 한창 일했던 초반에.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물어볼 때 그래 나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니까 뭔가 저희가 신규가 물어보는 것도 그렇게까지 부담이 크게 가지 않는 그런 것도 좀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어서,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개원병원이니까 당연히 다 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 거라는 거? 좀 뭐 시설도 좋고 그런 시설도 좋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저 여기 살짝 써놨거든요. 그리고 그랬고, 그다음 이제 단점은 체계가 정말 너무 없어요. 체계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없다는 게 어떠한 상황에서 이게 나의 업무인가? 이런 나의 업무인지 뭐 아니면 PA 선생님들 업무인지 누구의 업무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르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T, MRI 예약 같은 경우도 어떠한 상황에선 잡아도 되고 어떠한 상황에선 잡아도 안 되고 이런 게 되게 애매하고, 업무 분담 같은 거 약간 그런 것도 정말 애매한 상황이 많았고요. 경력직 선생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이 예전 병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 말을 정말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게 좀 가장 큰 단점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상 퇴직 생각을 했던 건데, 인력 부족이 정말 너무 컸었거든요. 보통 병동에 보면 여사님들도 계시고 이송년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 옆병동 같은 경우는 여사님이 응사를 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송년이 너무 부족하니까 저희는 GS에서 외과란 말이에요. 그럼 하루에 수술이 10건 정도는 있어요, 보통. 그러면 수술만 10건이고 검사, 뭐 시술 이런 거까지 합치면 20건이 넘잖아요. 근데 이송년이 제일 부족했을 때 한 듀티당 2명밖에 없으니까 모든 병동의 그런 검사, 시술, 수술을 다 2명이서 내려야 되니까 당연히 연락이 될 리가 없잖아요. 저희가 땡땡 병동인데요 수술 가셔야 돼서 하면 절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부족해서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하던 말이 장난으로 이송년 분들하고 전화되면 그때는 로또 사야 된다고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거의 다 제가 내렸죠. 제가 신규니까 당연히. 아무튼 그래서 제가 내리는데 이게 스트레처카가 생각보다 진짜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냥 끌면 허리가 좀 쉽게 다치기도 하고 쉽게 나가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제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 여사님이 안 계셨을 때는 모든 배드메이킹 소독하고 그 자리 다시 배드메이킹하고 태어난 자 자리 배드메이킹 하는 걸 다 제가 했어야 됐고, 뭐 오염 린넨 햄퍼 내리는 거, 멸균 린넨 불출하고 다시 받아오는 거,
린넨 새거 다시 받아놓고 이런 걸 다시 신규 간호사들이 했어야 되니까 약간 그 과정에서도 많이들 이게 내가 간호사 되려고 와서 이런 보조 업무 하러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뭐 그건 둘째치고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게 다 쓴 린넨들은 진짜 엄청 커요. 그래서 무슨 성인 한 명 크기 정도로 그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질질 끌고 갔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게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제가 입사하기 전에 그 제주도에 갔었다가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고 온 건데 치료를 받고 한 3주도 안 돼서 바로 입사를 한 거였어서 그게 완벽하게 나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허리가 그렇게 허리랑 목이 좋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송료 분들 일하고 여사님 일까지 같이 하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서 그때 일단 1차로 제가 퇴사를 생각을 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다시 또 병원에 출근하기 위해서 또 병원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한의원단에서 침 꾸준히 맞고 그 한의원 약증 약 먹고 이러니까 내가 왜 병원 다니기 위해서 병원을 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이런 게 너무 심했고 그리고 세 번째 오버타임이 진짜 너무 심해요. 너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외과거든요? 외과면 그렇게 오버타임이 심한 편이 아닌데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오버타임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나이트가 6시 반 퇴근이에요. 근데 9시 8시 반에서 9시에 퇴근하는 게 다반사고 뭐 데이트 2시간 퇴근이면 4시에 퇴근하면 좀 일찍 퇴근하는 거. 그랬고 그렇다고 이게 시간의 장부를 쓸 수 있긴 한데 위에 안 쓰시는 경력직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뭔가 선생님들도 안 쓰시는데 내가 써도 될까? 이런 것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버타임 항상 했는데 매번 했어요. 매번 했는데도 그 시간의 장부를 쓴 게 2번, 3번밖에 안 됐어요. 매주 팀마다 오버타임을 했는데 이건 뭐 개인의 문제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리고 또 제가 퇴사를 하게 결심한 또 가장 큰 계기가 신규 간호사가 한 달 배우고 독립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입사를 하면 반은 바로 1대1로 프리셉터 선생님이 붙어서 배우고 반은 그냥 아예 액팅 일을 하거든요. 저는 액팅 일을 했었고. 근데 먼저 그 프리셉터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배우는 걸 했던 신규 간호사 동기들이 한 달 배우고 독립하거나 한 달하고 조금 더 배우고 독립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한 달 배우고 독립하는 애들이 어떻게 잘하겠어요. 잘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물론 간호사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독립하는 애들이 일을 잘 못해서 이제 뭐 다음번 듀티 선생님한테 인계를 넘기거나 인계를 받거나 할 때 조금 혼나는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혼나고 약간 울고 눈 퉁퉁 부어서 다음날 출근하는 그런 동기들을 볼 때 그게 제 미래라는 생각이 그게 진짜 너무 암울한 거예요. 아, 저게 내 미래구나. 나도 이제 좀 있으면 한 달 배우고 나도 이제 독립인데 나도 이게 내 미래겠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그때 좀 결정적으로 퇴사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고 또 이게 제가 병동에 있었잖아요. 근데 병동이 정말 너무 아니었어요. 전 솔직히 어디서든 간에 그 병동에 뭐 여사님, 이송료님, 간병인님, 환자 보호자, 의사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인권이 제일 낮은 게 간호사였어요. 뭐만 하면 보호자 컴플레인도 간호사가 맡고 환자 컴플레인도 간호사가 맡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외과니까 수술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프겠죠. 수술을 하니까. 그러면 그때 진통제를 뭐 놔줄 수 있고 그런 건데 보통 수술실에서 뭐 트리돌 같은 걸 맞고 올라오면 그게 트리돌이 뭐 4시간 간격으로 준 약물이니까 보통 그러면 병동에 올라와서 4시간에 앉았으면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지금 아파서 애가 이렇게 끙끙대면서 아파 있는데 병원에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화내고 엄청 컴플레인 심하게 거는 건 진짜 그냥 일상이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맞고 오셔서 맞을 수 없다. 저희가 최대한 다른 조치들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맞을 수 있을 때 드리겠다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전혀 안 들려요. 아예 안 들려. 그것도 그렇고 그냥 모든
그 병동에 있는 모든 직종들 가운데서 제일 인권 낮은 게 간호사고, 그냥 욕하고 소리 지르고 때리려고 손찌검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인력 부족해서 여사님이 일과 이송년님들 일까지 할 때 하루 2만 보씩 걸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한 5kg씩 빠지고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퇴근할 때쯤에 무말랭이 되는 게 진짜 다반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힘들던 와중에도 정말 좋았던 건 저도 프리셉터 선생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프리셉터 선생님이 정말 천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교통사고 당했다는 게 제 생일날 당했었거든요. 교통사고를. 그래서 생일날 교통사고 당했던 게 액땜하려고 당했던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선생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바이탈 재고 BST 재고 이런 건 저의 업무잖아요. 근데도 바이탈 같은 거 제 선생님 여기 뭐 어머너머하게 나오신 분들 누구누구 이렇게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프리스 선생님 진짜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저한테 존대 써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항상 그래 주셨고,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어도 이렇게 좀 편하게 선생님께 여쭤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선생님하고 좀 계속 일할 수 있으면 좀 더 병동에서 버텨보려고 그랬는데 선생님도 다른 데로 로테이션 가셨고 뭐 이제 독립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었고, 선생님하고 이제 한 대 딱 배우고 끝날 때 제가 선생님한테 편지를 제가 3장이나 썼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제 인생에서 너무 감사하신 분이었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나중에 또 병동을 가서 누군가의 프리셉터가 되는 날이 온다면 저는 진짜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서 선생님 덕분에 제가 그 배웠던 한 달이 너무 한 달을 버틸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게 저희 병동에서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한테 막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셨던 선생님은 없으셨어서 그래서 저는 저희 병동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퇴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파트장님한테 면담 신청을 해서 저는 그냥 퇴사를 할 거다, 로테이션도 원하지 않고 그냥 퇴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때 파트장님이 처음에는 예방접종 센터로 로테이션 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것도 싫었어서 저는 그냥 퇴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3일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예방접종 센터에서 한번 해보고 힘들면 뭐 그때 가서 다른 병동 사항이 있어도 한번 해보고 그만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혹시 그 자리가 아직 남아있을까 해서 연락 드려가지고 로테이션이 돼서 지금은 이제 오늘이 그 예방접종 센터로 가는 상근직 첫날이고요. 그래서 8시까지 출근이고 지금 7시 3분 정도고, 제가 영상을 찍기까지 정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죠.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하고 오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드는 게 끝이고 맨날 집에 와서 울고 병원 다니고 이랬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또 시간이 날 테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나겠죠? 오늘 첫 출근인데 오늘 첫 출근하고 그것도 또 말씀드리고 올게요. 영상 찍어서 너무 마음이 후련해. 이거 먹을 거예요.